안녕하세요. 평범한 러너의 잡생각입니다. 피해게임 9화 역대급 회차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또 장동민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서, 장동민에 대해서, 여기서 나타났던 어떤 장동민에 대한 화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그 장동민 팀이 7인이 좀 결성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서 장동민의 앞으로의 마지막 과제는 어떤 게 있을까? 라는 어떤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리더로서의 장동민이 더욱더 부각된 회차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어떤 팀의 그 저택 플레이어들을 리크루팅하는 과정에서 거의 협상 전문가 같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대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제시하면서 만약에 반대편에 섰을 때는 응징할 수 있다는 어떤 티포텟 전략을 명확하게 구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명확하게 좀 사람들이 다 원하는 생존을 보장하면서 그것에 뭔가 응하지 않았을 때 혹은 우리 팀에 피해가 입혔을 때는 분명하게 응징하겠다는 거를 좀 명확하게 하면서 협상을 좀 이끌어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또 이전 과정에서도 보면은 되게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을 명확하게 잘 고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이 장동민 팀이 구성될 때도 어찌됐든 간 뭐 능력적인 부분이나 그런 건 다 차치하고 하더라도 어, 정말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을 픽을 하면서 이제 MJ 킴이나 허성범님을 이제 픽하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코어로서 잘 활약을 하고 있죠. 어, 그리고 이렇게 팀이 구성된 이후에는 좀 명확하게 방향을 제시하면서 개개인에게도 줄 수 있는 보상을 명확하게 주면서 동기부여를 잘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략을 설명할 때도 자신 혹은 이제 어떤 주장을 할 때도 명확하게 근거를 대면서 다른 사람이 쉽게 이해하게끔 되게 말을 잘 하는 것 같고 또 생존에 있어서 불안해하는 팀원들에게는 분명하게 좀 생존을 보장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되게 좀 이번 피해 게임에서 더 부각되는 것 같은데 명확한 전략을 짜주면서 이제 본인이 직접 하면서 좀 다른 팀원들이 서포트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팀원들도 좀 그 전략에 대해서 스스로 행동할 수 있게 하면서 그것을 성취했을 때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고 이로 인해서 좀 팀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예로는 전에 이제 그 예측 승패에서 이제 시윤님에게 명확하게 전략을 가지게 하면서 그것을 본인이 직접 수행해서 막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같은 게임에서 이제 허성범님이 좀 이제 전략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자 치얼업 해주면서 확신을 주면서 어, 더블까지 쓰게 하는 그런 모습에서 그리고 이번 회차에서는 유리사에게 어떻게 보면은 좀 스파이 전략을 치밀하게 세워주면서 어떻게 보면 스파이 전략을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유리사 본인도 그렇게 잘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진짜 역사에 남을 만큼 완벽하게 수행하게 함으로써 유리사 본인도 좀뭐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지 않았을까? 내가 이런 것도 잘하네 하면서 그러면서 이 팀에서 내가 뭔가 역할을 하면서 되게 나의 능력이 향상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하면서 팀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좀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좀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게 팀원들이 너무 장동민을 의지하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두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이제 데스매치를 가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모두 다 이제 팀원들이 장동민은 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뜯어 말리는 이번에는 심지어 돈까지 태워가면서 못 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팀원들이 너무 의지하게 해서 그게 좀 단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두는 정말 장동민이 독불장군인가 하는 점입니다.
우선은 리크루팅 과정에서 이제 이진아가 뭔가 좀 반강제적으로 팀에 합류하게 됐다고 언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때도 그 전부터 이제 충분히 납득 가능할 만한 조건을 제시하고 또 그걸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제 이진아가 애매하게 행동을 하게 했고, 마지막 최후에 가서는 이제 정말 게임을 해야 되는데 또 애매한 포지션을 잡으니까, 그렇게 애매한 포지션 잡을수록 팀에서 입지가 좁아진다고, 어떻게 보면 진짜 이거는 걱정해주면서 충고를 해주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팀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략을 짜는 과정에서도 허성범의 이야기를 수용하는 부분이 여러 차례 나오고, 이번에는 악어가 단독으로 가서 이제 뽑았을 때 그 손톱 자국이나 그런 거를 알아서 표시가 가능하다는 걸 알아왔을 때 그걸 바로 전략에 대입시키면서 유연하게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것 같고, 이전에도 허성범이 최혜선과 접촉했을 때 장동민은 최혜선과 하여튼 1화 때부터 뭔가 자신과 안 맞다는 걸 이제 느끼면서 혹은 믿을 수 없다고 느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허성범이 뭔가 이제 끈끈한 게 있다고 하니까 허성범을 믿고 그래 해봐라 라고 이제 허용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게 막 자기의 의견만 피력하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최소한 피해 게임에서 어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끝까지 무시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강압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어떤 장동민이 이제 주장을 하거나 혹은 어떤 딜을 했을 때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고 계속해서 좀 애매한 포지션을 하는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평소에 어떤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뭘 이제 하자고 했을 때 명확한 답을 주지 않을 때 거기에서 좀 오해가 생기고 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예. 그러기도 하고, 어떤 비즈니스에서 만약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애매한 포지션이 취한다 상대방이, 그러면 이거는 그 사람이 너무 최악일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그 장동민이 독불장군인가 라는 것에 있어서는 좀 최소한 피해 게임에서는 좀 그런 모습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장동민의 어떤 이 팀에서의 마지막 과제는 과연 이진아도 개과천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점입니다. 이진아는 항상 메인 게임이나 어떤 탈락자 선정 과정에서 잡음을 일으켰는데, 그랬던 이진아도 장동민 팀에 합류한 이후로는 굉장히 조용해졌습니다. 같이 들어온 김민아 같은 경우에는 MJ킴 같은 포지션으로 완전히 팀에 충성할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유리사는 앞으로 뭐 좀 어떻게 할지는 좀 알 수는 없는데 어 어쨌든 팀적으로도 되게 동기부여가 됐을 것 같고, 그 스파이를 수행하면서. 그리고 장동민과 함께 해서 어쨌든 다시 자신의 부족한 정치력을 채울 수 있다는 점에서는 어 오히려 장동민과 함께 하는 게 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유리사가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다. 그리고 근데 이제 이진아는 그 이후에 팀 게임이 끝나고 뭐 탈락자 선정 그런 과정에서도 인터뷰가 따로 없어서 이진아가 팀에 대해서 다른 팀원처럼 이제 원팀으로 가는 것을 생각할지, 혹은 여전히 좀 자신의 안위만 좀 생각하는 모습이 이어질지는 좀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모습이 이어진다면 추후에 만약에 이렇게 7인 체제로 간다고 했을 때는 조금 팀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 팀에서의 마지막 과제를 뽑자면 이진아도 좀 이렇게 뭔가 원팀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번 피해 게임 9화는 장동민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었나. 정말 플레이어가 아니라 무슨 이 게임판에서 자신만의 시나리오를 혼자서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마지막에 이제 이면서랑 빠니보틀이 떨어지면서 막 괴물 괴물 막 했을 때 그 마지막 한마디, 그러게 왜 개겨, 그것까지도 너무 찰떡인 말,
멘트를 하면서 정말 혼자만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네, 피해 게임 3 계속 흥미진진한데요. 앞으로도 계속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들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